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황영이다 회원님, 백산수 회원님, 정프로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멤버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 해외 축구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나폴리 대 원정팀 코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나폴리는 콘테 감독이 나폴리에 돌아오자마자 우승을 노린다. 나폴리는 초반 6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리그 1위에 등극했다. 경쟁팀들의 몰락과 함께 3백과 4백을 혼용하는 콘테 감독의 새로운 전술, 게다가 우승 경험이 많은 감독을 나쁘지 않게 지원해준 나폴리 프런트 역시 이번 시즌은 성적에 욕심을 내는 것이 보인다. 적어도 지금까지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 큰 약점은 찾을 수 없었다.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을 판매해야 했다. 하지만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챔스에 나가는 팀들은 피로가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폴리는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필요도 없고 체력적으로 완벽하게 여유롭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원정팀 코모는 파브레가스 감독이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베로나를 잡았다. 압박을 통해 베로나 선수들의 퇴장을 유도했고 수적 우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베로나를 밀어붙이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전방 압박은 수비에서의 위험을 동반하지만 파브레가스 감독은 기존의 이탈리아 감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한다. 지난 경기에서의 과감함은 긍정적인 뜻이다. 지난 3경기에서 7골을 터뜨렸다. 퇴장, 자책골, PK 등 코모의 승리를 도와주는 행운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공격을 잘 풀어내지 못했던 팀이 갑작스럽게 다득점팀으로 변신했다. 일단 쿠트로네가 각성하며 이번 시즌 6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마침내 세리에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스트레페자, 파즈, 파데라 등 2선 공격수들과 서브 공격수 벨로티 역시 최근에 골맛을 보면서 폼이 올라오는 듯 보인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코모는 좋은 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기존의 이탈리아 감독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파브레가스 감독이 팀을 잘 조직하고 있다. 다만 수비진이 루카쿠의 피지컬을 막기 위해 미드필더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나폴리의 폴리타노와 흐비차에게 중거리 슈팅 기회가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협력 수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폴리가 역습에 잘 휘둘리는 팀이 아니라서 코모가 공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승격팀 코모에게 나폴리 정도의 체급은 아직 상대하기가 벅차다. 나폴리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아우크스부르크 대 원정팀 맨헨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1승 1무 3패로 리그 15위에 머물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 불안정이 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맨헨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홈팬들의 응원 속에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반면 원정팀 맨헨글라트바흐는 이번 시즌 2승 3패로 리그 11위에 올라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이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맨헨글라드바흐는 공격진에서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능력이 있지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맨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해왔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맨헨글라드바흐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맨헨글라드바흐는 공격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있다. 맨헨글라드바흐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마르세유 대 원정팀 앙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마르세유는
이번 시즌 4승 1무 1패로 리그 3위에 올라있다. 시즌 초반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모습도 인상적이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 마르세유는 이번 시즌 수비도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하위권 팀인 앙제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홈 팬들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정팀 앙제는 이번 시즌 2무 4패로 리그 18위에 머물러 있다. 6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수비 불안과 함께 공격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앙제는 원정 경기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비적으로 나서면서도 마르세유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에서 실점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홈에서 앙제를 상대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번 시즌 두 팀의 흐름을 고려할 때도 마르세유가 전력상 상당히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르세유는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의 탄탄한 압박과 공격진의 활약을 통해 다수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앙제는 수비적인 전술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마르세유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마르세유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레가네스 대 원정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레가네스는 이번 시즌 1승 3무 3패로 리그 16위에 머물러 있다. 승리는 많지 않지만 무승부가 많아 나름대로 경기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주로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상대의 공세를 차단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패턴이 많다. 이번 경기에서도 레가네스는 수비적인 접근을 하면서 발렌시아의 공격을 막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세바스티앙 알러와 타피아, 로지에 등을 영입하는 등 제법 투자를 했는데 아직은 결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도 타피아와 시세의 중원 영향력이 점차 보이기에 반등을 노린다. 반면 원정팀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1승 2무 5패로 18위에 머물러 있으며 매우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발렌시아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레가네스 원정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전 중인 원정이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하며 두로와 리오자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양 팀의 전력을 고려할 때 발렌시아가 이전만큼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레가네스는 홈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다. 레가네스는 홈에서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발렌시아의 공격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발렌시아는 공격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겠지만 수비 불안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